네, 이 중국의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 전력난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는 심지어 길거리 신호등 불도 꺼졌다고 하고요. 중국 현지에 있는 포스코 공장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산업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재고가 바닥났다고 합니다. 이른바 석탄 쇼티지와 관련한 주식을 찾아보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바로 중국발 헝다 이슈에 이 전력난 얘기가 점차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린 좀 미리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소장님? 얼마나 전력난이 심각하길래 신호등 불도 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세환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전력난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8.2%에서 7.8%로 낮췄습니다. 무려 0.4%포인트를 낮췄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전력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전력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라는 것은 우리 같은 수출 경제, 특히 중국과 밀접한 경제에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의 전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현재 지금 멈춰서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의 석탄 발전소들이 보통 2주치 정도의 그 예비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어떤 규정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게 일주일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일주일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석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왜 부족해졌냐라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석탄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원어치 석탄을 수입해서 불을 뗄 것이야.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석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100억 원어치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임의대로 뭐 어떤 회사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톤을 떼야 되는데 100톤을 하면 100억 원이 아니라 120억 원이니까 100톤을 수입할 것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예산을 정해놓고 예. 예산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탄소에 대한 규제 방안입니다. 중국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특히 석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이것에 반기를 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발 전력난이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고 또 중국이 이게 전 세계 화물 대란을 일으킨 보통 호주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호주의 유연탄이 이 전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름 함량도 좀 높고요. 근데 지금은 이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BDI 지수가 빠졌다가 전력난이 되면서 그래도 호주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BDI 지수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노션 가격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근데 배가 갔다가 다시 실어서 배가 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러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석탄을 긴급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석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세환 아나운서도 SNS에 올렸던 네. 지금 우리나라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게 뭐 중요한 이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는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보지 못했던 맑은 하늘들을 지금 최근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발 탄소 규제에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외신에서도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환경기구에서도 중국이 공장 가동을 줄이니까 네. 전 세계 날씨가 아주 깨끗해졌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아직은 중국은 굉장히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해 나가면서 공장을 가동해서 제조업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무리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전력난까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석탄 재고까지 그래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개도국들이 그 선진국들을 향해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영국 같은 경우 옛날에 석탄을 얼마만큼 많이 떼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된 다음에 환경 규제를 하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볼멘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석탄 산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뛰어들게 돼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1위가 된 것이고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읽어내셔야 중국이 왜 전기차 시장이 커졌는지, 그다음에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기차 만드는데 석탄도 들기 때문에 이게 이중고가 심화되고 그렇죠?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여기에 무역 분쟁으로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네. 석탄까지 더 없는 상황인데 이 석탄 공급 부족 사태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재 급박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도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뭐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주변국에서 긴급하게 석탄을 수입해야 될 정도로 현재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셈법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화물 대란이 바다 쪽에서 이루어지면 단순하게 배가 가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한 10척 보내서 석탄 10척 실어 오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척이 가면요. 한 척, 제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실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글로벌 현재 유가 부분이다. 현재 지금 글로벌 유가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들이 75달러, 지금 현재 대체제로서 표명하고 있는 LPG 가격까지 들썩거리면서 우리나라 LPG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문제, 경제 성장률을 무려 0.4%포인트나 끌어내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원인을 안다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증시에도 악재를 계속해서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다.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이런 이슈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만 네. 첫 번째는 거시적인 것과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또 관련 주식을 찾아서 이른바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석탄 재고가 바닥이 나서 석탄 네. 가격이 계속 오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하는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적정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뭐 계속해서 10,000원짜리 밥을 10년 전에도 10,000원이고 지금도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안 오르겠죠. 그러면 경제가 안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자극 이꼬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도식이 형성이 돼 있고 인플레이션 자극이 없었던 2020년과 2021년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된다라면 2022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분명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금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온 만큼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기대 네. 수익률을 낮추고 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큰 관점에서의 투자 의견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네.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안 가져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뭐 현금 비중을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에서 지금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요. 뭐 전력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이끌었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라든지 대장주들이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의 강도를 보면 호재에 민감하느냐 악재에 민감하느냐고 봤을 때는 좀 악재에 민감한 거죠. 우리가 중국이 과연 흔들리는 0.4%포인트 흔들린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문제는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헝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은행 지분을 팔아서 약 1조 3천억의 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갚아야 될 돈은 약 8천억이기 때문에 그 돈은 충분히 마련했는데 아니 회사가 자산 팔아서 빚 갚는다? 이건 최악의 국면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녹록치 않은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제는 유동성 플러스 기업의 실적이었죠. 지금은 이제 기업의 실적 확인 플러스 유동성의 감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지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헝다그룹이 자회사를 매각해서 지금 당장은 급한 불을 좀 껐는데 예. 이자를 갚았는데 예. 이걸 호재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씀이신 여러분들이 거죠. 뭐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네. 집에 있는 냉장고 팔아서 카드빚을 갚았다. 네. 뭐 그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느낌이 확 오실 것으로 맞습니다. 설명을 일단 돈이 없으면 괜히 예전에 샀던 명품들을 당근에 하나씩 그렇죠. 팔기 시작하고. 냉장고보다는 가방을 팔아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저희 앞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자막이 나갔었는데 네. 그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요즘에 이렇게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하는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그린 에너지 관련주라고 네. 해서 그린플레이션, 그린 플러스 인플레이션에서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만약 이런 관련 어떤 상품들이 오른다면 주식 시장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전 세계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좀 걱정들이 하나둘씩 더해가지만 주식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뭐 저런 뭐 그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이제 그린 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기존에 있었던 단어를 사용하자라면 그리디 패러티 결국 친환경 쪽에 있었던 이 발전 단가와 화석 연료의 발전 단가가 마주치게 되면 친환경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친환경 같은 경우 발전 단가가 높았는데 지금 석탄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니까 친환경 쪽에 지금 각광을 받고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도식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설비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발전 설비가 지금 뭐 미국도 노후화된 거 아닙니까? 예. 미국도 엄청나게 발전 설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수주를 가려받는 데입니다. 이럴 정도로 수주를 가려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대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전력 설비에 대한 노후화들이 전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무지표를 딱 보시면 2분기 적자예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2분기 적자냐?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반덤핑 제소가 걸려서 그 충당금을 일시적으로 잡은 겁니다. 충당금을 빼주면 흑자고요. 그 충당금이 나중에 반덤핑 제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부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가 적자다. 분석 안 하시고 보면 투자할 수 없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분석하신다라면 이 부분은 문제 안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네. 역시 이런 종목군들도 앞으로 당분간은 추가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주가 상승 흐름들 보면 혹시 차트를 보실 수 있다라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가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정말 따박따박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뭐 OCI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SOL이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가스주들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일봉이고요. 현재 지금 좀 멈춰 있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도 봐도 상단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관심. 지금 현재 주봉을 보시게 된다라면 관전이 이제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돋보이는 주식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 동안 시장의 성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는데 네. 하반기로 가면서 정말 그 소재 관련 주식들을 분주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 그린플레이션 관련 주식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중국의 전력난 그렇게 과소평가해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